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8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요사이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 국제 무대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 그리고 문재인 김정은 미룰 관계 속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번에도 다시 대북 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를 의미하는 컨센서스 무투표 방식으로 통과시켜서 유엔 안보리에 올림으로써 다시 여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반갑게도 미국 정부가 그동안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냉담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트럼프의 정책에 맞추다가 보니까 지난 최근에 유엔 안보리 회의를 개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은 뭐냐면은 내달 10일 12월 10일에 유엔 안전보장회의를 열어가지고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자. 왜냐하면 유엔 총회가 결의를 했으니까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데 필요한 이 지지 찬성 국가 수가 몇 개냐냐 하면은 3분의 2니까 9개 나라가 필요합니다. 9개. 즉 총 15개 유엔 안전보장 이사국이 있습니다. 이 상임이사국이 5나라고 비상임이사국이 10나라인데 이 비상임이사국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15나라 중에 9표가 필요한데 소집을 하려면은 다행히도 중국의 반대표가 있었지만은 미국은 9표를 확보를 해가지고 오는 10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이번에 올린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도 역시 책임자를 응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반인도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아주 참 무서운 겁니다. Humanity. 인륜 또는 전인류를 상대로 한 범죄다. 저는 보통 이걸 반인류 범죄라고도 합니다. 반인도 범죄가 정확한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문명세계 전체에 대한 도전이다.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1945년에 없어진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즉 유대인 학살과 같은 규모다. 이렇게 해서 책임자를 네덜란드에 있는 형사재판소에 고발할 것을 안보리에 촉구를 했습니다. 이 유엔 안보리가 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아무나 가서 고발하는 게 안 됩니다. 받아주지 않아요. 단 유엔 안보리가 고발하는 것은 국제사회 유엔의 고발이니까 그것은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만약 김정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김정은은 한국에도 오지 못하고 외국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체포돼 버립니다. 이런 결의안이 2014년 12월 지금으로부터 4년 전부터 이런 결의안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5번째입니다. 5번째니까 여기에 김정은이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자신을 겨냥한 그것도 인권 문제라는 피해갈 수 없는 거니까요.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을 통한 위협이고 하나는 인권 탄압. 여기서 인권 탄압이라고 할 때는 테러, 그리고 강제수용소, 그리고 국군 포로 문제 등을 다 포괄하는 거죠. 계급 독재 정권의 말하자면 통치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다를까
발칵하고 나왔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안보리에 보낸 항의 서한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평화 노력 대신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를 비판하지 않고 트럼프 내의 일부 인사들, 뭐 존 볼턴, 헤일리 대사 같은 사람을 의미하겠죠. 비난했습니다. 김성은 미국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를 초청해 북한 인권 탄압을 주제로 안보리에서 연설토록 하려 한다면서 가능한 모든 사악하고 해로운 방법을 동원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무력 충돌 및 핵전쟁 가능성이 세계 다른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이었다. 하지만은 북한의 평화 추구 노력 덕분에 최근 평온하고 안정된 무드가 정착됐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이 같은 적극적인 진일보를 격려하기는커녕 자극하고 또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은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북한이 자화자찬합니다. 평화 추구 노력을 보였다. 즉 핵실험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시험하지 않는다. 그것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강제수용소를 폐지를 했습니까? 아니면 여행을 자유화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핵무력 증강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략이 분명하죠. 문재인 정권을 끌어들여가지고 가짜 평화 무드를 만들면서 북한 인권 문제까지 피해가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지만은 문재인 정권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바로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에 한국 정부가 그나마 다행히 기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여해 놓으니까 요새 남북 간에 지금 대화도 안 한다고 하고 북한이 지금 신경질을 내고 있습니다. 김성은 이어서 북한 내 인권 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내 인권 문제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죠. 북한은 헌법이 아주 인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헌법 인권 보장 이것은 종이 조각이죠. 북한은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노동당 규약 위에 수령의 교시가 있습니다. 노동당 규약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존립 목적이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는 김일성 사교 집단인 북한 노동당 정권의 계급투쟁론이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까지 지배를 해가지고 8천만을 노예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존립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권 문제가 없답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은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인권 탄압 중에서 가장 지독합니다. 이것은 나치 독일보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 인권 탄압보다 무솔리니의 파쇼 통치보다 스탈린의 소련 통치보다 모택동보다도 더 정교하고 더 악질적이고 주로 동족을 죽이는 겁니다. 동족 말살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동족 말살입니다. 그동안 강제수용소에서 죽어나간 사람을 약 100만 명으로 봅니다. 100만 명. 그리고 인간을 50개 정도의 계급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절대로 적대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출세하지 못하도록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고 감시하고, 그리고 요사이도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자아 비판하는 이런 생지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인권 문제 없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장 참혹한 것은 한국 국민들,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냉담하다는 사실입니다. 냉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외롭게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했던 분들이 있죠. 특히 요사이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이 김태훈 변호사 같은 분이고, 김문수 지사가 발의해가지고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더니 지금 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노하는 한국인들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죠. 한 탈북자가 말했던 대로 한국의 보수 세력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북한 동포를 잊어버린 그 업을 치르고 있다.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6만 명의 국군포를 북한 땅에 남겨두고 6만 명입니다. 육개사단입니다. 그동안 돌려달라는 이야기 한마디 꺼내지 않았던 역대 국방장관, 역대 합참의장, 역대 장성들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좌익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열차는 갑니다. 문명세계라는 열차는 가고, 미국이 다행히 유엔 안보리를 소집을 했으니까 12월 10일 유엔 안보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도록 국민들이 지금부터 전화를 해야 됩니다.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회의를 묵살하면은 신문 안 보겠다, 방송 안 보겠다라고 지금부터 미리 경고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반가운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